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울적해지고 또 저녁에는 괜찮아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괜히 나만 유난한가? 자책하거나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건가? 라며 체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잦은 기분 변화는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잦은 감정 변화의 주요 요인.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생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로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기분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갱년기, 증상 중 하나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이 급변하거나 이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 갱년기라 불리는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에너지 저하, 우울감, 짜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폐경기만큼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40대 이후 점진적으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감정 기복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와 안면 홍조가 심할 경우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뇌 구조 및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합니다. 특히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감정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을 수 있던 일도 참기 어려워지고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과 활용 효율도 감소합니다. 이들은 행복감, 동기부여, 스트레스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입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물질의 감소는 기분 변화와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 수용체의 감소로 인해 같은 양의 세로토닌이 생성되더라도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도 크게 변화합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깨는 빈도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수면은 우리의 감정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더 쉽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 만성 질환과 기분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건강 문제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일부 질환은 직접적으로 기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이상은 우울감, 불안, 초조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병은 혈당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통증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려 감정 변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약물들이 부작용으로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스테로이드, 일부 항생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은 기분 변화, 우울감,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감정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에 따른 기분 변화의 심리사회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애 주기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생애 주기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40에서 50대에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 직장에서의 책임 증가,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합니다. 또한 50대 이후는 은퇴 후의 경제적 고민 등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이어져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분 변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억눌린 감정에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괜찮아, 내가 참아야지 하며 감정을 누르며 살아온 경우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남들에게 맞춰주며 살아온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죠. 셋째, 정체성과 자아 개념의 변화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존재론적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를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녀가 독립하고 직업적 정점을 지나며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망도 변화합니다. 자녀의 독립, 은퇴, 친구나 가족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기존의 관계망이 축소되거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감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연결감이 감소하면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감정 변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잦은 기분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런 잦은 기분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하루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전반에 걸쳐 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 기분이 불안정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하며 한 말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며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가 약속을 잡자고 연락했는데 요즘은 좀 바빠서 하면서 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회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분 변화가 심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했을 때 평소라면 잘 조율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기 개발.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에도 방해가 됩니다. 기분이 오락가락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배우고 싶은 걸 시작하기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 새롭게 책을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죠. 이렇게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삶의 활력이 줄어들고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분 변화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분 변화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방안. 그럼 기분 변화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 운동은 기분 변화를 관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낮춰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만으로도 뇌의 기능을 개선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경증에서 중등도, 단계 우울증에 대해 일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은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음식량과 식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기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장뇌축이라는 연결 시스템을 통해 장내 미생물이 뇌의 기능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와 견과류 등은 뇌 건강과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기분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감정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면 개선. 앞서 언급했듯이 수면은 감정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저하되지만 좋은 수면 습관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시간 유지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취침 전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TV 등 노출 줄이기, 낮 동안 충분한 자연광 쬐기,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피하기 등의 수면 위생을 실천해 보세요. 만약 지속적인 수면 문제가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수면 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며 적절히 치료하면 수면의 질과 함께 감정 상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기술.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감정 변화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태극권과 같은 마음, 몸 연결 활동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가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 10에서 1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자연 속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자신에게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네 번째,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잦은 기분 변화 개선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기분 변화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2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나 응급서비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신호입니다. 여성의 폐경기나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보충하여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 변화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여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심리 치료도 감정 변화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감정 기복을 줄이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집단 치료나 지지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기분 변화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첫째, 기분 변화의 긍정적 측면.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때로는 불안정한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인생 경험의 축적과 정서적 성숙의 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분 변화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감정 인식과 표현의 중요성.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감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감정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 감정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이다라고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회복 탄력성 키우기.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감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연습하기, 작은 성공에 의미 부여하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떠올리기, 자기 연민 기르기 등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여성 최명희 씨는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남편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부적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명상에 대해 듣고 하루 10분씩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감정 조절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거기에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까지 더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죠. 이런 사례를 보면 작은 실천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분 변화가 심해지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호르몬 변화, 뇌 구조의 변화, 스트레스 요인의 증가, 수면 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감정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좋은 수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기분 변화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매 따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에 더 귀 기울이며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분 변화가 심해지는 것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나의 일부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